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영식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사실 와서 지금 박시진 이사장이나 심상정 이사장님 말씀 듣고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뵙고 알고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랬는데 서울 일을 제가 또 지금은 이제 안 한 지 좀 몇 년 됐지만 한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감회가 많이 듭니다. 또 오늘 저는 사실 이제 불러주시면서 서울의 어떤 자치구의 상황들을 좀 더 고민하시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경과나 상황을 좀 공유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조금 공유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저만큼 아실 만한 분들이 몇 분 더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말하면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알았는데 저도 15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제가 시간이 3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긴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최대한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몇 장을 추가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일단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제가 죄송하지만 또 손 한번 들어보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센터나 관계되는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내려주시면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단위에서 오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죠. 네. 사실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얘기가 워낙 오래되어 왔고, 또 사실 또 언론 보도나 여러분들 활동하시는 곳에서 많이들 들으셨을 거라 제가 어떤 새로운 얘기를 덧붙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회의를 지난주인가 제 기억에 가졌었는데, 그때 제가 서사인 이사장님이나 또는 참석하셨던 분들께 저는 정사보다 야사를 더 많이 아는데 정사 위주로 하려니까 조금 이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정사의 야사를 할 때 좀 보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뭔지는 너무 다 잘 아실 테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게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어떤 인프라가 되는 기본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제 논의가 시작됐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얘기가 정책 단위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데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 지금 뭐 사업들 막 일몰되고 뭐 없어지고 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으셨는데, 사실 이게 법이 있으면 뭐 아시듯이 행정은 법이 있으면 그걸 따라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이제 법적 기반이 되도록 하자 정책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또 이 논의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라는 게 역사적으로 제도화가 부문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문별로 제도화된 내용들을 이렇게 각자 하시다 보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자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자활이 이제 뭐 제도화의 제일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희가 개별 협동조합들, 뭐 농협이라든지 신협, 축협 이런 데들을 제외한다면 본격적으로 정책화된 게 이제 자활인데 1999년에 잘 아시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시작이 돼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등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사회적 경제의 어떤 부분들이 완성이 돼가는 그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각자 부문별로 너무 독립적으로, 때로는 심지어 서로 이렇게 협력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통합하는 내용을 만들어 보자. 저렇게 나뉘어져 있는 법 때문에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부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사회적 기업이시면서 협동조합으로 만드셔서 원래는 이제 자활로 뭐 하거나 또는 마을 기업으로 시작하셨는데 조직 형태는 협동조합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회적 기업 인증받으시고 이러면 이제 저희 말로 3관왕, 4관왕 이렇게 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직들이 이제 여러 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는 그런 요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조금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 중앙 단위, 그러니까 이제 국가 단위의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라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을 만들어놨는데 처음엔 사회적기업진흥원인데 협동조합 기본법 만들어지고 나서 협동조합이 생기니까 그 관리도 어떻게든 이제 같이 하게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듯이 사회적기업은 고용부, 협동조합은 기재부, 그리고 자활기업은 복지부, 마을기업은 지금 현재는 이제 행안부, 그리고 소셜벤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을 하죠. 그 밖에 뭐 사회적 금융은 또 금융위원회가 하고요. 뭐 생협 관계되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생협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부처들이 얘기를 서로 다르게 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힘드신 문제가 생겨서 통합정책 수행책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아예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실을 만들면서 조금 더 통합한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뭐 오래 해온 곳들조차도 어떤 기본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에 노력들을 해서 입법을 했고요. 그래서 뭐 몇 개의 사례들을 여기 정리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듯이 뭐 프랑스나 그죠? 퀘벡 같은 그러니까 캐나다 퀘벡 같은 곳들은 저희가 사회적 경제의 선진국이라고 벤치마킹하는 곳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충분히 성장했지만 뭔가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해서 저런 법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강화의 제도적 근거로서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뭐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자료를 보시다 보면 사회적 경제 3법이라고 나오는 게 뭐냐라고 하실 분이 혹시나 계실까봐 그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근데 이제 이 법이 논의되기 시작한 즈음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 외에 관계되는 다른 두 법이 더 좀 만들어지고 입법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게 하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사회적 가치 기본법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발의를 하셨던 법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판로지원법이라고 저희가 흔히 약칭하는 저 법도 2013년에 비슷한 시기에 다 발의가 됐습니다. 저게 왜 저렇게들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 과정에서 옆에서 이렇게 좀 거들었던 사람으로서 대강 내용은 아는데 그건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야사에 해당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사회적 경제 3법을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이제 목표로 삼고 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서 20대, 19대 국회부터 사실은 했죠.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까지 계속 추진을 했는데 결국은 셋 다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들도 다 있는데 특별히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오늘 이제 주제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 같은 경우는 정말 현장에서도 많이들 노력하시고 뭐 국회의원들 중에 몇 사람도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경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정사인데요. 2014년 4월에 제일 먼저 당시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발의를 하셨죠. 그 전에 몇 달 전에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를 그 새누리당이 설치를 했습니다. 당시는 유승민 의원이 이제 그 당 안에서 나름 굉장히 힘을 쓸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승민 의원 주도로 만들어졌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지금의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데 신기른 의원이 또 그 법안을 발의했고요. 정의당에서도 발의했습니다. 19대 국회 때 벌써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 3명이 발의를 하고 140명 넘게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공동 발의에 참여한다는 건 내가 이 법안 찬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회의에서 쉽게 통과될 줄 알았는데 통과가 안 됐죠. 그리고 20대 국회 들어와서도 또 역시 발의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발의하는 의원 수가 점점 줄죠. 네,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대 와서는 아예 5명이나 발의를 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몇 분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조금 더 나갔어요. 그 법안을 만드는 데 해보셨거나 또는 뭐 함께 하셨던 분들 대강 아실 텐데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에서 법안 소위라는 데서 논의를 지금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논의돼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제 상임위에서
상정을 해서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이걸 이제 올릴 거냐. 그래서 결정이 되면 법사위로 가고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본회의로 가는 건데 상임위 단계에서 심사는 했으나 더 법안 소위에서 그러니까 막혀 있다가 결국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렸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폐기가 됐고요. 22대 국회에 와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황명선 의원, 전에 논산시장 하셨던 황명선 의원님이 지금 이제 그 발의를 몇 달 전에 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3법 자체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뿐만 아니라 3법이 다 같이 논의가 돼서 계속 추진이 되어 왔는데요. 여기 뭐 복잡하게 있지만 결국 보시면 2013년부터 사실 법안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각각 여러 채널로 이제 같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지만 여러 채널로 이제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런 노력에 이제 함께 하셔서 조금 의견도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쨌든 이제 유승민 의원이 그 새누리당의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이게 이제 갑자기 속도가 막 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누리당에서 탁 치고 나가니까 약간 경쟁 의식이 있었달까요. 그래서 야 우리가 늦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앞다투어 발의를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신계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새누리당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먼저 낸다는 건 생각을 못 하셨는데 이제 어쨌든 새누리당에서도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럼 일단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합의가 되기 어렵다면 여러 가지 내용을 채우기가 어렵다면 일단 구체적으로 판로 지원에 관한 법부터 먼저 현장에 필요한 것부터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 법부터 만들어서 이제 법안을 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쭉 보시면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자료를 잠깐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공청회도 하고 2014년 말 그리고 2015년 넘어가면서는 저도 저때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통과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양당이 그러니까 이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들이 그러니까 큰 두 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 놓고 토의를 하다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일단 우리 같이 통과시킵시다. 어차피 양당이 다 발의한 거고 정의당도 발의했으니까 통과를 시키죠 해서 우선 처리 합의를 합니다. 그 우선 처리 합의하고 사인한 거를 누가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딱 보고 이야 이거 드디어 되겠구나 했는데 몇 주인가요? 하여튼 이따가 제가 이거 찍어서 어디에 올리시는 거면은 나중에 혼날 소리이긴 한데 어느 분이 레이저를 유승민 전 의원한테 쏘셨죠. 그리고 원내대표를 사퇴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그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치적인 스탠스에 불만을 가지시고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내대표를 사퇴하면서 이게 갑자기 속된 말로 고꾸라지죠. 그러니까 진도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현장에 있었던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새누리당 안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유승민 법이다라는 약간의 딱지가 붙어서 언급하면은 너도 유승민 파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부정적인 뉘앙스가 생기니까 언급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법안을 발의하셨던 의원들 함께 하셨던 의원들도 뭔가 이제 꺼려하는 논의를 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죠. 2016년에 그래서 이제 19대 국회는 그렇게 저물고 20대 국회가 넘어와서 이제 보시면 여기 뭐 나름 그 당시 역시 야당의 그 거대 야당의 이 중요한 의원들이 발의를 하죠. 그래서 계속 추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2017년 대선 때 지지난 대선 때 당시 후보였던 분이 누가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공약 중에 하나로 이제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쭉 또 이제 통과되나 보다 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제 여당이 민주당 안에서 진도를 또 잘 못 빼더라고요. 법안은 5분이나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통과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당시 뭐 청와대가 됐든 또는 정부가 됐든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했으면 됐을 수도 있겠다 싶으실 텐데 실제로 추진 안 한 건 아닌데 내부의 의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몇몇 중요한 포지션에 있었던 정치하시는 분들이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또 21대 국회에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9대, 20대, 21대 국회마다 재정되기 직전까지 진짜 거의 갔어요. 뭐 19대 특히 21대 같은 경우 그랬죠. 근데 불발됐고요. 뭐 대통령 당시 대통령도 그랬고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뭐 막 이거 중요한 법이니까 통과시키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도 실현이 안 됐습니다. 이게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책임이냐? 저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한 뭐 60, 70%는 그분들한테 있고 나머지 30%는 그래도 현장도 조금 책임이 있는 것 같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왜 이게 안 됐을까? 보수정당이라고 부르는 그 당 쪽에서 15년까지는 괜찮다. 15년 초까지는 찬성하는 입장이다가 갑자기 이제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지금 거의 8, 9년이 흘러온 거고요. 그 주장 중에 제일 핵심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해줘서 뭐하냐예요. 아까 뭐 저기 몇 분이 저 앞에 발제하신 이사장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경제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야당 민주당 계열에게 도움이 되는 의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 같은 데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운동권 지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의 사람들에게 거저 돈을 주기 위한 법이다라는 식으로도 써놨어요. 그거 보시는 분들은 화를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 원리에 반하는 법 정도는 굉장히 얌전한 표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는 사실은 150여 명이 가까운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을 때는 이 법의 목적이나 취지 또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 통과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현장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때 일부에서. 저는 그래서 아직도 그걸 잊지 않고 있고 굉장히 서운합니다. 저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나름 힘을 실었던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법안을 추진했던 정당, 여기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민주당 계열인 건데 굉장히 의지가 부족했어요. 그 당시 기재위원장이었던 모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저는 직접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 채널로 얘기를 해서 이거를 왜 상임위에서 들고 있느냐 빨리빨리 진도를 좀 빼달라고 했는데 여당이 반대하는데 또는 그 당시는 야당이죠. 자기네가 여당이니까 야당인 그때 뭐죠? 국힘인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약간 이런 태도들을 보였다고 하세요.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재부도 사실 그렇고 뭐 부처들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니까 하긴 하는데 막 왜 안 되는 이유들을 자꾸 다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21대 국회 마지막에는 기재부 아니라고 해서 굉장히 슬림화된 원래 논의되던 법안의 내용의 핵심들은 거진 다 빠지고 정말 날씬한 법안을 만들어서 기재부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논의가 그게 이제 그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리가 안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반대를 하셨어요. 일부에서. 왜 그러셨는지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뭐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이걸 주도하는 게 안 되고 사회적 경제가 너무 이제 정치인들한테 끌려다니고 그런 이유들을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을 활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 현장의 정치적 영향을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안 들어주면 우리가 표를 못 얻겠다 생각했으면 적극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관심이 없거나 안 돼도 그만이지 뭐 또는 되면 좋은 거지 이 정도인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마지막 막판에 제가 얻은 교훈을 요약하면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내용은 뭐 법안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고 그 국회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보실 수 있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핵심 내용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에서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가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이제 지역단위 계획 수립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 그 컨트롤 역할을 할, 그러니까 위원회 같은 걸 설치해야 되고 그게 이제 민관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독립된 실행기구라고 하는데 저거는 이제 사회적경제진흥원 또는 사회적경제원, 사회적경제개발원이라고 불리우는 지금의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약간 유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역할하는 그런 일종의 그 국가단위 중간전 조직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담았고요.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우선 구매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어떤
명확한 법적 정의, 지위 확보나 또 지금 현재 이제 그 수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의 비효율성을 좀 개선해 보자. 근데 가장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서울시 관련돼서도 서울시 자치구에서 일을 하시고 또는 뭐 전국 단위에서 어쨌든 지역 단위 사업을 많이 하실 테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 단위 사회적 경제 정책 활성화가 굉장히 강조되어서 있습니다. 법안에 어떤 분이 낸 어떤 법안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보면 지역 단위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활성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이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제가 뭐 지금 여기 담지 않은 내용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목둥그려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사회적 경제 개념이 좀 더 확대돼서 적용될 거다. 지금은 사실 사회적 경제하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플러스 뭐 몇 가지 유형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하는 경제활동 정도로만 이해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특히 시민들은 그냥 사회적 경제 그러면 잘 모르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들어봤어야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뭐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가치지향의 경제 활동들을 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내는 그런 작업, 그런 것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게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취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제정됐다고 하면 그런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적 경제의 범위도 점점 넓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소셜벤처 여기 지금 회의그라운드에 있지만 소셜벤처 또는 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안 받아도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비즈니스라면 그걸 이제 사회적 경제의 한 가족으로 인식하는 그런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경영이나 공정무역, 적정기술 등등 해서 사회적 경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많이 얘기는 되지만 이게 사회적 경제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딱히 적극적으로 답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다 포괄하는 식으로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를 정책의 한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철학적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겠지만 지향으로서 놓고, 그러니까 정책의 지향을 사회적 경제로 놓게끔 하는데 조금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펴는데 예를 들면 돌봄 정책인데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하고 뭐 전통적인 어떤 뭐 어르신 돌봄 또는 뭐 아동 돌봄 이런 식의 뭐 서비스도 가능하지만 저희 협의회에서 몇 년 동안 이제 시범사업처럼 수행했던 인공지능 스피커를 나눠드리고 케어 매니저가 가서 챙겨드리는 이런 식의 돌봄 같은 것도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좀 더 시행이 돼서 좀 더 많은 넓은 범위의 해석이 가능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사실 중요한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 가지셨을 내용은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더 강조됐을 거다. 그래서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모델들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 그런 작업을 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그 쟁점들을 뭐 다 담진 않았지만 크게 보면 제가 지금 몇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대부분은 사실 억지입니다. 사회적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이렇게 일반 시민분들 중에 사회적 경제법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이제 망해가는 애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주는 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거지를 써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이해 부족 또 정치적 억지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법 제정 과정에서 약간 이슈들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어느 시점에는 의사결정들을 하겠죠. 첫 번째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범위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확대해서 해석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전부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할 거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지적도 있으시고요.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 거냐, 기재부로 할 거냐.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법이 기재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는데 기재부가 하면은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또 지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 아니다. 사회적 경제 기금은 여기서 다루지 말자 하는 그런 서로의 다른 입장들도 있고요. 특별히 정부 쪽에서는 기금 설치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보수정당 쪽에서는 당연히 넣으면 안 되는 걸로 얘기들을 하세요. 그냥 기금 만들면 그게 또 이제 낭비된다 이제 이런 거죠. 사회적 경제원을 설치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성격을 가지는 조직으로 할 거냐, 어떤 위상으로 둘 거냐도 역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위원장을 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도 있는데, 그게 대통령이 참여하는 위원회,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가요? 무슨 인구 무슨 위원회 갔다고 하던데, 본인이 위원장이라서 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런 대통령이 위원장의 위원회가 위상은 높은데 회의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챙겨야 정부 공무원들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게 사실 가장 핫하고 현장에서는 영향력이 있을 때, 의무구매액을 몇 %로 할 거냐. 5%로 대체로 지금 많은 법안들은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왜 능력도 안 되는 기업들 제품을 무조건 정부가 사줘야 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현장에서는 이 구매액을 높여야 된다고, 오히려 구매 비율을 5%가 아니라 8%, 10%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 사항입니다. 지방정부가 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관여하느냐, 제가 속한 지방정부협의회가 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그렇게 속된 말로 목을 맸느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는데,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선도적으로 활동했던 단체장들이 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마음에 드시든 드시지 않든 어쨌든 노력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논의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이 또 가능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 법이 없어서 생기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이제 느껴진 거죠. 그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단체장들도 노력 좀 오랫동안 주장을 했고, 실제로 저 작업에 저희 협의회가 죄송합니다, 계속 참여를 해왔던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얼른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그럼 이제 이 10년 동안 10년은 넘게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얻은 교훈을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들을 좀 일단 한번 보시면, 이게 2017년 9월인데 저희 당시 회장이던 민영배 당시 광산구청장님이 유엔에, 지금 이제 유엔 총회가 시작됐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유엔 총회를 매년 할 때 이제 중요한 사이드 이벤트로 이렇게 고위급 관계자 회의들을 합니다. 정치 리더들 회의. 거기서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다룰 테니까 한국 사례를 좀 한국의 경험을 얘기를 해달라, 또는 생각을 얘기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급하게 요청이 와서 갈 수는 없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이 있죠. 고위급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만 해도 한국한테 사회적 경제에 나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한번 발언을 좀 해줘봐라고 제안이 올 정도의 위상이었던 거죠. 저희 사회적 경제가. 2018년 10월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님이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하신 국제사회적 경제 협의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G7 총회가 서울에서 만들어진 저 국제기구의 총회가 몬트리올을 거쳐서 이제 2018년에는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렸고, 당시 가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럽 전역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스페인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정치 리더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세계 사회적 경제를 어느 정도는 일부분에서는 리드한다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는 2021년 12월에 서울에서 국제협동조합 연맹의 총회가 열렸고, 당시는 대통령도 참여하시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애쓰시고 또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어쨌든 국제적인 위상이 꽤 높아졌다는 말이죠. 뿌듯할 때인데, 작년 1년 전 이맘때인데 사회적 경제 예산 싸움 하러 지금 국회 계단에 모여서 정부가 예산 삭감했다고 항의하면서 복원해라 하고 지금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새에 국제적으로 주목받던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갑자기 예산이 날아가서 막 현장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법이 있었으면 저는 이런 상황이 안 됐을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근데 정작 기본법 제정에 현장에서 의외로 무관심하셨던 것 같아요. 저부터도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고 작업에 참여는 했지만, 예를 들면 이번에 황명선 의원이 7월 며칠날 이걸 발의를 했어요. 근데 보통 법안을 발의하면 이게 이제 정식으로 다뤄지기 전에 입법 예고라는 걸 하거든요. 국회 입법 예고라는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그 법안이 이렇게 오고 여기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어젠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135명의 의견을 달았는데 전부 반대입니다. 전부 반대예요. 놀랍죠? 왜 반대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반대하는 의견들을 들여다가 보면은 황당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조직된 의견들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다른 사람이 달아요. 저거는 실명으로 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민번호인지 뭐 이렇게 개인정보 넣어가지고 실명으로 달리거든요. 근데 135명이 다 달았어요. 근데 다 똑같은 내용을 앞에 사람이 한 걸 카피해서 달고, 그러니까 제가 달고, 저 이사장님이 하시고, 이사장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장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릴레이로 누군가가 한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나름은 또 다르게 보인다고 중간중간 지우기도 하고 단어도 조금 바꾸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사람이라서 학생들의 이 리포트 베끼기를 잘 찾아내기 때문에 금방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6번째 반대 의견이고요. 제목만 반대합니다. 내용도 반대합니다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다가 6번부터 이렇게 달고 그 이후로 135번까지 계속 거의 똑같은 내용이 문장만 조금씩 바뀌고 다 달렸어요. 중간중간 삭제된 것도 있는데 그건 찬성 의견인 것 같고 찬성 의견의 댓글을 계속 뭔가 이렇게 나쁘게 다니까 그분들이 지우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3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35개 중에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32개가 반대 의견이고 조직적으로 누군가 달았다는 거죠. 내용 보시면 다 그거예요. 공공이익 운용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무너뜨리는 이따위 법은 제정하면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만약에 물론 이제 이걸 홍보하지 않은, 그러니까 황명선 의원실도 문제고 저희도 문제고 뭐 예를 들어 그런데 현장에서 만약에 이거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뭐 달려가셔서 댓글을 달아주셔야 되는 거죠. 아 이런 거 필요하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런 조직적인 노력들이 부족했구나 하는 걸 한 번 더 깨달으면서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들이 계속 사실 왜곡을 해요. 예를 들면 모 신문에서 2022년에 저희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법안이 이제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이제 당시 이제 그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니까 사회적 경제 3법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 정부에서도 반대했었다.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막 그 기재부 공무원들이 이거 우리 반대했던 건데 사실 지금 밀어붙이는 겁니다라고 쭉 밑에 인터뷰를 달았는데 사실 다 거짓말이고 여기 정부와도 합의 완료해서 그 당시 기재부 차관 청와대 수석이 와서 이거 통과시키겠다고 뭐 몇 달 안에 하겠다고 선언하고 저걸 2번 했었어요. 저 자리에 제가 다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고 저걸 보고서 이제 막 여기 보면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물건 살 때 10%를 무조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사게 만드는 아주 악법이라고 써놓고 저기다가 운동권 지대법이라고 써놨어요. 저런 왜곡을 저희가 보고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사회적 경제 현장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연대해서 이게 우리가 진짜 이게 법이 필요한 거고 경제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다, 민생을 위한 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사회적 경제도 이건 이제 코딩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머들이 흔히 쓰는 표현을 제가 약간 바꾼 건데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코딩을 잘못하면 결과물이 에러가 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넣으면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원 투입이 있고 시간 투입이 있어야 뭔가 성과가 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도 자원 투입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제도 기반이 필요하고 그래서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이제 지방정부도 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방정부랑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지역에 계신 단체장님들 지금 말 잘 안 듣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사회적 경제 중요하다고 계속 좀 포교와 전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녹록진 않겠지만 저희 이제 한 1년 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협의회에서도 그래서 단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는 분들이고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 찍으면서 해외 가서 사례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20대 국회 개원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제가 그냥 재미있으시라고 졸리실까봐 넣은 건데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세요 혹시 얘가? 네, 피카츄입니다. 포켓몬. 자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가시면은 오락기계 있어요. 저 포켓몬이 나오는 포켓몬 가오레라고 하는데 저거 동전 넣고 막 열심히 해서 이기면은 이렇게 칩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칩을 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필요하면 교환도 하고요.
약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거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굉장히 어려서 저거를 지난 몇 년 동안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경제라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좀 더 노력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하여튼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많이 안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꼭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저도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송구하고요.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식 사무국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들으면서 좀 이렇게 반성도 하고, 이제 우리가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또 역할들을 놓치지 않았나,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1부 발제 시간은 모두 마무리가 되고요. 잠시 이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2부의 토론 시간에 지금 1부에서 발제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에 앞서 혹시 1부 발제 시간에서 좀 소감을 공유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럭키박스가 아직 3개가 남아있다는 거, 네, 아시죠? 혹시 대표로 좀 이렇게 소감을 얘기해 주실 분이 없을까요? 저기 협동조합지원센터 전 센터장님, 네, 강민수 센터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들은 소감이요? 네네. 사실 제가 오늘 오게 된 거는 10월 8일 날 국회에서 매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통해서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작년에 예산이 줄고 정책 변화되면서 그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 중에 이제 오늘 주요하게 이제 그 정책 전달하고 있는 중간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나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왔고, 가슴 절절하게 몇 가지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들으면서 제가 그냥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민간 이탈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앞으로 정부가 바뀌어서 계속 할 것 같은데, 민간 이탈은 우리로 표현하면 위협의 외주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해야 되는 일을 바깥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건데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가지고 있는 구조거든요. 이 구조를 만약에 바꾸지 않는다면 이거는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에서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근거가 되는 원법으로 사회적 경제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앞으로 이 민간이탈 사업을 하기 위한 제도, 예를 들면 법인의 전입금 문제 같은 거, 우리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서울협에서 보증보험을 해야 되잖아요. 몇백만 원인데 수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책임만 지고 권한도 없고 이런 것들이 안 바뀌게 되는 지속해서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반설 운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근거가 되는 구조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야 하고, 그것에 근거가 되는 법이 빨리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부터 저희가 10분간 잠시 휴식을 하고요. 2부에 이제 저희 다양하게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